안녕하세요. 자,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의 원래 제목이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쓰셨고, 그리고 이 책은, 이 책 원서는 교보 같은데 주문하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책을 구하시는 게 여의치 않으시면은 그 파일을 갖다가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구글에다가 이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치시면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지금 이거는 그 한글 파일을 갖다 다시 PDF 파일로 전환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파일을 보여드리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원래 파일이 이렇게 글자가 작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이걸 아무리 키워도 이걸 제가 지인들께 여쭤보니까 이게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이 있어서 구독자 중에 그분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글자를 크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파일을 갖다가 변환 작업을 좀 고생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좀 커지게 된 거죠. 원래는 한 줄에 원문은 17, 18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니까 이것은 8글자 내외로 이렇게 글자가 활자가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여기 그 앞에 개요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여기 1단원에서 옳은 일 하기, 그래서 이 책이 전개될 온갖 그 재밌는 내용들, 그 다음에 복잡다단한 내용들의 암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 공리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틸리테리어니즘. 세 번째는 리버테리어니즘, 자유지상주의. 네 번째는 시장과 도덕에 대해서 논합니다. 여기 이제 시장 하면은 시장 제도를 갖다가 옹호했던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의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그 모럴스, 이런 게 두 가지 다 연관돼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리인 고용의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건 동기다라고 하는 이마누엘 칸트의 동기주의, 정언명법에 의한 그 윤리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평등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유평등주의적 입장에서의 존 롤스의 정의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특히 존 롤스의 이론에서는 무지의 배일,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자유평등의 원칙, 이런 게 논의가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뭘 비치고 있는가, 상호간에 비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연대, 그 다음에 소속,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결국 그 공동체주의의 발판을 다지죠.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가서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만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낙태 문제, 줄기세포 문제, 그 다음에 동성혼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동체 공동선을 위해서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걸 전개하면서 아주 멋지게 끝맺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쭉 읽어 드릴 건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혼자 하시는 게 낫겠죠. 이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된 책을 읽으셔도 좋아요. 번역이 잘 된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번역된 책을 읽어도 이렇게 행간의 뜻이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고 지나가는 데가 많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완하고자 원서를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서는 아무래도 번역서보다는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저자의 진의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문법 설명은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원래 마이클 샌델이 강의용 책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강의에 걸맞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분과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의 숨겨진 의도를 밝히는데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상적 맥락 전개를 위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보충 설명 듣기 싫으신 분은 한 1, 2분 건너뛰셔서 다음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급적 그 내림식 독해, 영어 순회, 그래서 국어책 읽듯이 쭉 읽어나갈 것인데, 이제 직독식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읽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2004년 여름에 허리케인 찰리가 로월드, 기승을 부리면서 Gulf of Mexico, 멕시코만을 빠져나와 swept across Florida,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가서는 Atlantic Ocean,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자, 허리케인 찰리가 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The storm, 그 허리케인 찰리 그 폭풍은 claimed 22 lives, 2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caused $11 billion in damage, 재물 손괴만 $11 billion, 111억 달러의 재물 손괴를 야기시켰다. It also left in its wake, 그 허리케인 찰리는 또한 지나간 자국 속에 다음과 같은 흔적을 남겼다. A debate about price gouging.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는 거죠. price gouging. 이 가격 폭리론쟁, gouging. 이 gouging 하면은 원래 뭐 둥근 끌이나 홈 이런 건데 미국 구어에 있어서는 스윈들, 스윈들링, 사기치는 것, 혹은 그 부당 착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가격 폭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가격 폭리에 대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어떤 일이냐? At a gas station, 주유소에서 올란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2짜리 얼음백을 $10에 팔아쳐먹고 있었다. 좀 세게 번역을 했습니다. Lacking power for refrigerators or air conditioning in the middle of August. 자, 여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냉장고 돌리고 에어 컨디셔닝, 에어컨 운영할 그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선택 여지가 없었다. 페이업, 달라는 돈 다 주는 게 페이업입니다. 페이업 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페이업 하지 않을 수 없었다. Downed trees, 쓰러진 나무들은 heightened demand, 수요를 증폭시켰다. For chainsaws, chainsaw라고 하는 그 전기 동력에 의한 쇠사슬 톱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기 동력 쇠사슬 톱과 roof repairs, 지붕 수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켰다. Contractors, 해당 도급업자, 즉 청부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사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 그와 같은 공사 관련 도급업자들은 offered to clear the trees off a homeowner's roof. 그 두 그루의 나무들을 집 주인의 지붕으로부터 치워주겠다고 제안했다. 23,000달러에. 자, 보통 100만원, 200만원이면 하는 건데 그걸 2,500만원 정도를 갖다가 바꾸서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보통 10배 전후의 폭리를 취하는 거죠. Stores that normally sold small household generators for $250. 이 가게들도 통상적으로 작은 가정용 발전기를 갖다가 $250 정도에 팔아먹던 가게들도 지금은 $2,000를 요청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래서 77-year-old woman, 77살 나이 드신 한 노파가 fleeing the hurricane, 허리케인을 피해서 그녀의 역시도 나이가 지그시든 남편 한 분과 그 다음에 handicapped, 장애가 있는 딸내미를 데리고서 was charged $160의 비용을 징수당하였다. per night, 하룻밤 지내는데 for motel room, 통상적인 모텔룸에서. 거기는 normally 통상적으로 goes for 40.2달러로 통용이 되던 모텔방 하나 왔는데 $160. 자, 지금 가격들이 보면은 뭐 10배 전후, 5배 전후의 폭리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many Floridians were angered. 그래서 많은 플로리다의 주민들은 화가 났다. by the inflated prices. 이와 같은 그 급격하게 팽창된 가격. 이거에 화가 났다. 아주 폭등한 가격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폭등한 가격,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price gouging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price gouging하고 이 폭등한 가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after storm come the vultures.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 닥친 거는 vultures, 아주 탐욕스러운 독수리 같은 것들. 즉 여기서는 병약자나 시체를 마구 뜯어먹는 스캐빈저라고 그러죠. 스캐빈저. 그러한 탐욕스러운 인간들 말하는 겁니다. 그걸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했으니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고 나니까 닥친 것은 폭풍보다도 더 사나운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놈팽이들이다 라고 read headline in USA Today. USA Today라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헤드라인 신문이 그렇게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폭풍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나타났다. One resident, 한 주민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It would cost $10,500. 여기 이제 보면은 한 주민이 그 10,500$이네요. 여기 1,500달러. 자기는 1,500달러가 들었을 것이다. To remove a fallen, 자, 뭐 쓰러진 몸물을 제거하는데 1,500달러가 들었다고 이렇게 한 주민이 밝혔습니다. 쓰러진 tree, 나무 한 그루를 지붕으로부터 나무 한 그루 치우는데 1,500달러. 그러니까 1,000 몇백만 원이 든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300만 원 이렇게 밝혔다. 그리고 또한 it is wrong, 잘못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 주민은 for people try to capitalize on other people's hardship and misery. 사람들이 capitalize, 돈벌이에 기승을 부리는 것. 원래 capitalize는 어떤 상황을 자본적으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 그 돈벌이 기회를 삼는 거로 말하는 거죠. 돈벌이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hardship, 공경이나 misery, 비참한 상황을
돈벌이 기회를 섬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 그래서 찰리 크리스트 혹은 크라이스트, 찰리 크라이스트라는 사람이 the state attorney general, 그 주의 attorney general, 자, attorney general 하면은 그 각 주의 검찰총장 또는 연방의 법무장관을 말하면 검찰총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해당 주의 검찰총장인 찰스 크라이스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It is astounding to me. 내가 볼 때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 The level of greed. 야, 그 탐욕의 수준이란 정말 놀랄 노자다. 그것도 someone must have in their soul. 어떤 사람이 자기들 마음속에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수준, 그 정도란 정말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astounding한 일이다. To be willing to take advantage of someone. 기꺼이 이용해 처먹으려고 드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그것도 suffering in the wake of hurricane, 허리케인의 결과로 suffering,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누군가를 기꺼이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그런 천민자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상인의 혼, 이러한 것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탐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로리다는 has a law against price gouging, 이런 가격 폭리에 반대하는 입법, 가격 폭리에 반대하는 입법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폭리 방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격 폭리 방지법 법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n the aftermath of the hurricane, 허리케인의 여파 속에서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검찰총장의 그 사무실은 received more than 2,000 complaints, 2,000통 이상의 불평불만 그런 사례들을 갖다 접수했습니다. Some led to successful lawsuits. 그 중에 그 2,000건 이상의 사례들 중에 그 중에 상당수는 성공적인 소송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a days in, 그 days in이라고 하는 숙박업소, 웨스트 팜 비치에 있는 이 숙박업소는 had to pay $70,000 in penalties. 이 penalties, 그 벌금으로 7만 달러를 갖다가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restitution, 자, 벌금으로 7만 달러를 restitution 하면은 이건 상환금을 말하는 거죠. 반환해 주는 거. 그것도 for overcharging customers. 여기 overcharging, 과대하게 징수하는 것.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징수한 것 때문에 바로 7만 달러의 벌금과 반환금,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반환금을 이렇게 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공경을 이용해 먹으면서 돈 벌려고 하는 이러한 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물신주의, 배금주의, 천민자본주의, 이런 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돈 벌 생각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입장을 옹호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인데, 그 자유지상주의의 폐단을 은근슬쩍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칼을 뺀 법률과 연관된 그 관련 부서들, 법무장관이 프라이스 가우징에 대한 그 반대 입법, 이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만들거나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그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서 다시 정의로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even as Christ set about enforcing the price gouging law, 심지어 이 크라이스트라는 검찰총장이 enforcing, 강행에 착수하려고 들 때 이 가격 폭리법을 강행하려고
할 때조차도 some economists argued. 여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The law, 법률, 그 다음에 the public outrage, 그 대중들의 어떤 그 분노, 여기 outrage 하면은 이게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걸 말하는데, 다른 말로 wrath 혹은 righteous anger, indignation, exasperation, resentment 이런 말을 쓰죠. ressentiment이라고도 그럽니다. 불어로 resentment. 이런 대중적인 분노 이런 것들은 misconceived,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 얘들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얘들이 그 자유지상주의자이고, 이 사람들이 그 시장 경제를 되게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소렐 아니면은 뭐 하이에크 뭐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등등등 그런 자유지상주의 누리인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medieval times, 중세시대 때 철학자들이나 theologian,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exchange goods, 이 재화, 상품 교환은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 정당한 가격에 의하여. 그리고 by tradition, 전통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아니면 intrinsic, 그 상품의 고유한 내재적인 그 물건의 가치. 자,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철학자들,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중세시대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인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중세가 아니라 이제 근대 때 이 철학자이자 뭐라고 할까, 경제학 영화는 그 애덤 스미스, 그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그 경제 이론을 보면요, 시장 경제를 물론 지지를 하지만 시장 경제의 밑바탕 질서로서의 공정한 가격, 공정한 경쟁의 룰, 공정한 시장, 거기서 이루어지는 페어 플레이를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페어 플레이가 아닐 때는 그게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밑바탕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일종의 자비심이 깔려 있는 걸 전제로 한 그 위에서의 어떤 이기심 추구, 그러니까 극한의 이기심 추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밑바탕에 그 자비심을 깔고 있는 그 위에서 피어나는 정도껏 추구하는 그런 이기심의 추구, 이거를 애덤 스미드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애덤 스미드의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그 포인트는 여기 just price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틀려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애덤 스미스의 책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In market societies, 시장 경제에서는 economist, 이 경제학자들은 자, observed, observe라고 하는 것은 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찰하다, 인지하다, 주목하다, 진술하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일부 경제학자들은 prices are set by supply and demand.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거 뭐 우리가 보통 인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there is no such thing as just price. 그래서 정당한 가격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궤변이에요. 정당한 가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제 경제이론이 정치이론하고 접목이 되는데, 그러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그러한 경제이론을 펴는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인 건데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공정가격이란 없다. 그래서 그냥 시장을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보고 시장에 맡기면 100% 하자 없이 돌아간다. 시장 실패란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갖는 사람들의 견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토마스 소웰이 A Free Market, 여기 토마스 소웰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시장경제, 그것도 자유지상주의 이론을 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웰 얘기에서 제가 한 3분 정도 머물다 가겠습니다. 이거 아시거나 쉽다고 생각하거나 지겨운 분은 3분 정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미국이 이제 우드로 윌슨이 등장하면서 어쩌고저쩌고 1927년 공황이 발생하고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가 이제 나중에 생기면서 이제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복지국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케인즈가 내세웠던 유효 수요 창출 이론, 이것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따라오면서 케인즈 학파의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때 그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 그 시카고를 주점으로 한 그런 경제학파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통화에게 맡겨라, 통화주의자라고 불리면서 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근거에서 그거에 바탕을 둔 당시의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는데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거죠. 레이거노믹스.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예전에 자유주의 같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옹호, 규제 완화 옹호, 자산권 중시 옹호, 좋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시장을 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네 나라보다 그 선진국보다 준비가 좀 미비한, 좀 어려운 나라들을 문을 열어서 이득을 갈취하려고 하죠. 신자유주의자들의 시장의 개방을 자유무역, 국제적 분업,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자기네들이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 이런 걸 통한 세계화. 그러나 그 속내용은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자유주의는 이론상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고 그 자유시장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걸 말했습니다. 인적으로 물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야기하고 이걸 억제하려고 드는 그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포인트를 놓다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 메커니즘이 완벽하다. 그러니 거기에 국가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그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 사회진화론, 그 소셜 다윈이즘의 근거에서 이렇게 발전이 된 이론인데 적자 생존론에 근거한 것이죠. 우수한 자들만 살아남는,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유방임주의 인정합니다. 근데 시장이 경쟁을 기초로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국가가 개입을 전혀 안 해도 자체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착각인 거죠. 그래서 공적 이익에 그게 오히려 더 부합한다. 냅둬라. 그래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 회복 능력을 갖다가 극도로 신뢰하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사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자칭 세계적인 파이를 키웠고 경제적인 파이를 키웠고 인플레이션 저하에 기여를 했고 세계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주의적 탐욕 이런 것은 어떤 그 무질서한 제가 지나치게 여기서 이제 이 토마스 소웰이나 이 시장경제 이론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일부 신자유주의자 토마스 소웰 같은 사람은 이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방임주의를 갖다가 표방을 하면서 미국의 공화당 지지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유지상주의적인 발상과 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좀 덜 고려를 하죠. 경제적 입장에서만 모든 걸 일관되게 추구하려고 들다 보니까 더 커다란 걸 많이 놓치게 됩니다. 약육강식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용지식인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로버트 노직이라는 정치 철학자하고도 다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에크나 토마스 프리드만 이런 사람이랑 역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 웰은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전에 대통령이던 오바마를 공격하는데 오바마를 히틀러와 아주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오바마가 그 여러 가지 민주당이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여러 가지 보험 정책을 펴니까 그런 거를 놓고 히틀러와 마찬가지의 인물이다. 오바마를 히틀러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서 이 토마스 웰을 놓고 이제 공격을 좀 하죠.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토마스 웰, 이게 뒤에도 다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토마스 웰은 free market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price gouging, 이 가격 폭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 폭리는 emotionally powerful, 감정적으로는 강력하지만 economically, 경제적으로는 무의미한 표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 폭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confused, 헷갈리게 만들어서 복잡해서 to bother with, 신경 쓰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가격 폭리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통화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 강자들의 논리, 약육강식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writing in the Tampa Tribune, 이 탐파 트리뷴지에 글을 쓰고 있는 소엘, 이 소엘은 sought to explain,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price gouging, 이 가격 폭리가 이 플로리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일종의 이 사람의 논리 전개를 쭉 보면은 경강부회식입니다. 경강부회식. 이름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맞아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charges price, 가격을 charges, 여기 charges of price gouging, 여기 가격 폭리에 대한 고소, 비난, 비발이 생겨나는 것은 그 prices are significantly higher, 이 가격들이 상당히 높을 때이다. than what people have been used to, 사람들이 평소에 익숙해져 있었던 가격보다 가격이 높을 때 가격에 대한 비난이 생겨난다. 그래서 소엘은 이렇게 쓰면서 그러나 the price is levels, 이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공교롭게도 익숙해져 있는 그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are not morally sacrosanct, 그게 도덕적으로 그 sacrosanct, 성역이 아니다. 여기 sacrosanct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신성불가침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일종의 가격 수준 이런 개념을 얘기했죠. 그래서 they are no more special or fair than other prices. 그리고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특별하거나 공정하지가 않다. 다른 가격들보다 유난히 더 특별하거나 공정하지가 않다. 그 시장 조건이 그 안에는 including those prompted by hurricane, 허리케인 폭풍에 의해서 야기된 시장 조건을 포함하는 그런 시장 조건들이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보다 결코 특별하거나 공정하지도 않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 논리는 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 논리는 그 평소에 100원, 200원 하던 걸 뭐 폭풍이 나서 뭐 1,000원, 2,000원, 2만 원을 받던 그것은 파는 사람의 능력이고 사는 사람의 능력이고 그들의 자유 계약의 문제다. 왜 거기다가 뭐 fair, price leverage 이런 개념을 들이밀어서 시장을 참견하고 왜곡하려 드느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도둑놈처럼 뜯어먹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궤변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higher prices for ice, bottled water, roof repairs, generators, and motel rooms. 그래서 이 보다 높은 가격들, 그것도 얼음 팔아먹는 거, 얼음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지붕술에 대해서, 발전기에 대해서, 그러한 모텔방에 대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이렇게 징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have the advantage, 나름대로 이득이 있다. 소엘 주장에 따르면 그것도 첫째 이득이 of limiting the use of such things by customers. 그러니까 제한시킨다. 그와 같은 재화 사용을 갖다가 국한시킨다. 소비자들에 의해서 저절로 재화 사용을 줄이게 된다. 두 번째 이점은 increasing incentives for supply far off places. 그 이윤 동기를 갖다가 증폭시킨다. 그 공급자들, 멀리 떨어진 지역에 그러한 공급자들이 to provide the good,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을 갖다가 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케인 그 여파로 필요로 하는 재화. 자, 여기는 문장이 복잡하니까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여기 have the advantage of ing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have the advantage 이렇게 하면서요. 그것이 of ing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nd도 of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increasing도 of limiting, of increasing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 동기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기 멀리 이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supplies in far places. 먼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는 지역에 있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재화 용역을 공급하도록 그것도 그 허리케인의 여파로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이거는 이제 과거분사 형용사고로 앞에 걸 꾸며주네요.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도록 이윤 동기를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이렇게 균형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설령 일부분 맞다 하더라도 당장에 그 고민에 처해 있는, 난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예, 지금 여기 그 돈의 흐름, 재화의 흐름만 놓고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죠. 그래서 소렐이 놓치고 있는 사실, 자, 한 문장 더 읽어보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if ice fetches $10 a bag, 만약 얼음이 봉지 하나당 $10까지 가격이 호가한다면, $10까지 그 얼음이 가격을 호가한다면, 그럼 그때 플로리다 사람들이 power outage 하면은 정전을 말하는 거죠. 정지가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 플로리다 사람이 정전에 직면해 있고 8월의 열기 속에서 그때 어떤 얼음 가격이 $10까지 호가한다면, 그럼 여기 얼음 제조업자들은 find it worth their while, 그게 공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에너지와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해서 produce and ship more of it,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더 많이 선적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럼 there is nothing, 그러면 이제 결국 there is nothing unjust about these prices, 여기 부당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가격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소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simply reflect, 단순히 반영할 뿐이다. The value that buyers and sellers should place. 이 바이어와 셀러, 즉 구입자와 파는 사람이 설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격을 반영할 뿐이다. On the things they exchange. 그들이 교환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소렐이 이렇게 자유지상주의적인, 그 다음에 그 홍수가 나든 태풍이 나든 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그 상처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에게 10배, 20배 폭리를 취하는 그런 작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 소렐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뭐냐. 이게 결국 10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이클 샌들은 여기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이렇게 전개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들 이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태풍, 폭풍, 현장 피해 당사자들, 그들의 상처와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어떤 도구법자나 상인들에게 느꼈던 배신감. 엊그저께까지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뭐 10,000원짜리를 100만원에 팔고 100만원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무 치우는 일 갖다가 3,000만원, 2,000만원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배신감이 안 생길까요? 당연히 거기서 느끼는 그 배신감은 공동체 정치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로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피해가 와서 그 가게가 박살난다 한들, 거기 불이 난다 한들 이웃집에서 그 불난 집 도와주려고 할까요? 상호의 인격 가치가 저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건전한 바탕 질서인 그 애덤 스미드가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했던 자비심 같은 것, 이러한 것을 고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궁극적인 시장 질서도 결국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편벽 고루한 아주 그 돈의 흐름만 놓고 보는 부분에 국한한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질서,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농담 삼아 말하는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경제, 기승전 자유지상주의, 기승전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나가는 꼴인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논리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심한 이 주장을 놓고서 양심 있는 여기 제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니네요. 이 사람도 역시 소렐과 같은 입장입니다. 한술 더 떠요. 여기 제콥이도 프로 마켓 커멘테이터. 이 사람도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커멘테이터, 어떤 뭐 주석가, 시장 친화적인 그런 논평가인데, 이 사람도 보스턴 글로브지에 글을 쓰면서 이 사람도 역시 소렐과 같은 유형의 인물인 겁니다. 자유지상주의.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Against price gouging laws. 이 가격폭리법 하면은 가격폭리에 반대하는 법률인 거죠. 이런 거에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유사한 논거로. 그러면서 이 사람은 it isn't gouging. 전혀 가격폭리가 아니다. To charge what the market will bear. 시장이 견딜 만한 것, 시장이 견디고자 하는 것을 징수하는 것. 이게 말이 이렇게 멋있게 쓴 건데, 여기 시장이 견디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갖다가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은행에 예금한 돈까지 박박 긁어오면은 한 300만 원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300만 원을 내야지만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딱한 처지가 돼서 그 공급업자가 워낙 바가지를 요구하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은 주변 다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막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폭리를 취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시장이 견딜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궤변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it isn't greedy or brazen. 그것은 결코 시장에서 자기 재주껏 능력껏 돈 벌어 처먹는 것은 greedy, 탐욕도 아니고, 그 다음에 brazen, 역시 아주 뻔뻔스러운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brazen은 그 번지르한 그러한, 여기 원래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얼굴이 이렇게 노쇠처럼 돼가지고 얼굴이 두꺼운. 자, 그러면서 it's how goods and services get allocated in a free society. 그것이 바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in a free society. 자유시장, 자유로운 사회,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그런 사회에서 allocated, 재화 용역이 배치되는, 돌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역시 똑같은 이제 주장인데, 여기서 제코비는 acknowledged the price spikes, 이 가격이 치솟는 거, 가격 폭등, 이런 것은 infuriating, 굉장히 infuriating, 사람을 분노케 하는, irritating,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특히 to someone whose life had just been thrown into turmoil. 특히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다면은, turmoil, 그런 혼란 속에 던져져 있는 경우라면, 그것도 치명적인 그러한 폭풍에 의해서, 이런 경우라면 딱 그 사람 infuriating, 짜증스럽고 대단히 힘들다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public anger, 이와 같은 대중적인 공공의 분노는 no justification, 결코 어떠한 정당화, 합법성, 정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for interfering with the free market. 여기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interfere, 개입해서 방해하는 것,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갖다가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논거, 정당성도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by providing incentives for suppliers to produce more of the needed goods. 똑같이 소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윤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업자가 더 많은 필요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윤동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the seemingly exorbitant prices, 외관상으로 볼 때는 exorbitant, 아주 과대하고 터무니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 징수, 이런 가격들도 do far more good than harm, 오히려 해를 끼치기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자, 이런 논리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장 자체에 질서 회복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난, 화라산 피해, 그 다음에 해일 피해, 태풍 피해, 홍수 피해, 이런 거 나오면요, 그 시장에 의해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냥 세워라 내버려둘 수 있는 겁니까? 사람 목숨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거기 병충해 수인성 질환까지 들끓고 있는데, 빨리 그거를 모든 사람이 원조하고 국가도 개입을 해서 빨리빨리 그것을 복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 벌어 처먹는 놈을 갖다가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렇게 억지스럽게 옹호하고 있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론인 건데, 근데 이런 이론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거가 당시에 유행했던 대처리즘, 영국의 대처리즘, 하이에크의 책을 갖다가 성경책처럼 숭배하면서 정치를 폈던 대처, 그 다음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레이건, 그 다음에
뭐 한국에 뭐 당시에 뭐 트리클 다운 경제 낙수 효과 이론을 주장했던 그런 신자유주의의 이명박 휘하의 그런 이제 똘마니들, 그다음에 트리클 다운 여러 가지 그 효과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토머스 프리드만이나 신자유주의 전도사를 이렇게 자처했던 그런 부류의 이런 경제 이론과 맥락이 다 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가 내린 결론은 demonizing vendors, 이런 그 상인들, 행상업자, 상인들 갖다가 악마로 만드는 것, 그 악마 취급하는 것은 won't speed Florida's recovery, 플로리다의 이 복구, 회복을 갖다가 가속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letting them go,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그들, 그 행상업자나 그러한 그 판매상들이 go about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 뭐 아까 말한 집을 갖다가 그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그 이렇게 나무를 치운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수중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은 비가 들이쳐서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돼지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파렴치한 사고방식이, 공동체를 망각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이 마이클 샌들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Attorney General Christ. 근데 여기 Attorney General Christ 아까 나왔죠? 그 플로리다의 검찰총장인 크라이스트가 리퍼블리컨, 이 사람은 리퍼블리컨, 공화주의, 공화당원인데 who'd later 나중에 be elected governor of Florida, 플로리다의 주지사로 선출이 된 이 공화당원인데 이 사람이 published an op-ed piece in the Tampa paper. 여기다가 이 공화주의자인데도 이 사람이 여기 op-ed 하면요,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즉 OP가 여기 op-ed에서 OP가요 아퍼짓을 줄임말입니다. 아퍼짓. 그 다음에 이 ed는 editorial 페이지, 신문에 보면은 에디토리얼 페이지가 있고요, 사설란, 그 다음에 op-ed라고 사설란 반대쪽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명이 이렇게 있는 기사가 많고 일종의 특집란인 거죠. 그래서 op-ed piece 하면은 특집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특집 기사를 갖다가 발간하였다. In the Tampa paper라는 그러한 탐파 페이퍼지. Defending the law against price gouging. 여기 price gouging, 가격 폭리, 이 가격 폭리를 저지하는 그러한 법률을 옹호하면서, 이 공화당원인데도 가격 폭리 방지법을 옹호하는 이러한 글을 실었다는 겁니다. 여기 제너럴, 이 사람들은 당이 어떻든지 간에 그 법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은 그런 인물인 거죠. 법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은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In times of emergency. 자, 비상사태의 시기에 정부는 cannot remain on the sidelines. 그저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While 한편 사람들은 are charged unconscionable prices, 아주 부조리한, 터무니없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 비용을 징수당하고 있는데 as they flee for their lives, 그들이
피난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리고 seek the basic commodities, 기본적인 생필품 for their families, 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after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그들이 이 unconscionable prices를 이렇게 그 공급업자들로부터 징수당하고 그 돈을 내라고 강요당하는 이 상황, 이거는 이 자체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탈을 쓴 날강도 짓인 것이지 이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크라이스트는 rejected the notion, 그러한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These unconscionable prices, 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가격들은 reflected a truly free exchange, 참된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자유로운 교환, 이러한 개념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격 폭리 이런 것이 참된 시장 경제의 교환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크라이스트는 공정 가격을 옹호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위기의 시기에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공정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어느 정도 양심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This is not the normal free market situation. 이 비상사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런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적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 상황에서는 willing buyers freely elect enter into the marketplace and meet willing sellers. 여기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바이어즈들이 자유롭게 elect, enter into the marketplace, 시장에 진입할 것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기꺼이 팔고자 하는 그런 공급업자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시장 상황, 완전 경쟁 시장이나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a price is agreed upon, 가격이 합의가 이루어진다. based on supply and demand,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착착착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흔히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그러한, 그리고 상대편들이 주장하는 니들이 시장경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태풍이, 화라산이 아니면은 해일이 그 온갖 화염이 휩쓸고 지나간 전쟁의 포화가 이렇게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그걸 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하면서 시장에 맡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독일이 2차 세전 끝난 다음에 뭐 빵 한 조각, 식량 조금 사기 위해서 돈을 자루로 하나 갖다 줘도 빵 한 조각을 못 구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장 논리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 지금 여기 지금 누굽니까? 이 크라이스트는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 가격 폭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공정가격, 그게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시장 논리를 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장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파렴치함, 이걸 갖다가 노골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an emergency, 비상사태에서는 buyers under duress, 여기 duress 하면은 일종의 그 강박관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강박이나 구속. 그래서 여기 이 비상사태에서는 이 바이어들이 물건을 구입하려 드는 소비자들이 강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have no freedom, 어떠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necessities, 생필품 구입행위, like safe lodging, 안전한 숙소와 같은 생필품 구입행위는 are first,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다. The debate about price gouging, 그래서 이와 가격 폭리에 대한 디베이트, 논쟁, 그것도 that arouse
in the aftermath Hurricane Charlie. 허리케인 찰리 여파로 일어났던 이 가격폭리 논쟁, 이런 것은 raises hard question, 난해한 문제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 morality, 도덕성과 법률에 관한 문제. 자, 이건 이제 저자가 하는 얘기인 거죠. 저자의 결론인 겁니다. 저자의 결론. 자, 저자의 결론을 되게 중요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로 이걸 할게요. 자, 핵심이니까 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지금 저자가 마이크 샌들 교수가 얘기했던 게, 여기 이 가격 폭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금 바가지 세우는 것, 여기 안에도 특히 허리케인 찰리 이후에 여기 안에도 바로 이 도덕성의 문제, 그 다음에 법률의 문제, 결국 정의의 문제가 여기 깊숙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결국 폭리를 취하는 사람의 이득을 옹호하는 게 정의인가? 아니면 헐벗고 굶주리고 피폭을 당한, 아니면은 막심한 피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의 그 피해자, 이 사람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가 정의에 부합하는 논리인가? 아니면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Is it wrong for sellers of goods and services? 과연 두 번째 질문, 잘못된 일인가? 이 재화의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의 판매자가 take advantage of natural disaster, 이 자연재난을 이용해 먹는 게 by charging whatever the market will bear, 시장이 견딜 만한 어떠한 비용이든지 징수를 하면서까지, 시장이 뭐 100만원짜리를 갖다가 난 3천만원 밑으로는 안 팔어, 자, 살 사람만 사,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죽든지 그 피해 상황 속에서 견디든지 하고 돈 있는 사람만 그걸 사서 버티겠죠. 이렇게 그걸 시장이 견딜 만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둘러대는 거. 이게 과연 그런 일인가? 이것도 역시 이 마이클 샌들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세 번째 질문. If so,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should the law do about it? 도대체 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 제도는 그러한 비상 상황에서 펼쳐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가격 폭리,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률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 여기까지도 역시 또 그 던지는 질문인 거죠. 그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폭풍의 여파로 이렇게 하는 게, 그다음에 다른 질문. 여기 should the state prohibit the price gouging? 그리고 국가는 이 price gouging, 이 가격 폭리 행위를 그럼 금지시켜야만 되는가? Even if doing so, 설령 그렇게 하는 게 interferes with the freedom of buyers and sellers, 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자유를 개입해서 방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방해할지라도, 혹은 make whatever deals they choose, 그 판매자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선택하는 그 어떠한 거래라도 그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 수요 공급자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국가가 그럼 프라이스 가우징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금지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여기 welfare, freedom and virtue. 여기 지금 제가 이 파일을, 기존의 파일을 이걸 번역하면서 여기는 다른 항목인데 이렇게 묻혀버렸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한 챕터가 끝나는 것이죠. 챕터가 아니라 여기까지 부분적으로 단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그 다음에 서로가 행복한 게 좋은 것이냐, 어떤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유평등주의, 공동체주의 이론에 여기서 그 씨앗이 점점점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공동체 정신을 망각하고 연대의 의무를 망각하는 그런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그런 견해, 그들은 로마의 멸망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 이유. 그래서 이제 그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그런 경제 이론은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편적 자유권과 상대적 그 평등권을 중시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라면은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경제민주주의, 그게 이루어져야 실적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합리주의를 맹신하는 결과 경제 엘리트만을 중시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불평등하게 되고 심지어 기회의 불평등도 사회 진화론에 따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옹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서민의 삶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있었던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했을 때 그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주장하던 사람들이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근데 구제금융을 받고서 구제금융을 받고서 거기서 보너스 파티를 벌이죠. 그 이사진들이. 그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자 결국 그 미국 시민들이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이 이제 높아지면서 바로 이제 이 사례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 이것의 어떤 절정,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신자유주의 이론은 일종의 가짜 망병 통치학 같은 이러한 효과가 가짜 망병 통치학 같은 일종의 그런 처방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론 여기 이제 신자유주의 이론이 뒤에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그 정치 철학, 자유지상주의 정치 철학을 전개하지 경제 이론은 이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것이랑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건이나 어떤 부시 행정부의 여러 가지에 있었던 그런 것들, 시카고 학파가 통화주의적 경제 운영을 주장하면서 주주 자본주의 모델을 끌어들이고 스탁 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통화주의 만능론에 휩싸여서 결국은 경제정책의 모순을 범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뒤이어서 Welfare, Freedom and Virtue 이 항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저도 말씀을 드릴 때 힘이 들어서 이게 한 항목씩 끊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